보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단지를 뭘로 해볼까? 2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얼마 해볼까? 3? 항상 패턴은 이러합니다. 1차식과 2차식의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fx를 x-1로 나누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저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를 구하고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fx를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fx를 그렇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그 r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문제가 이래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걸 그대로 식으로 쓸게요. 자, 이러면 우리 나머지 3 나온다. 뭐 굳이 쓰자면 요거 먼저 쓴 거예요. 요거. 그쵸? 뭐 큰 의미 없죠? 많이 봤던 거니까. 자, 두 번째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뭐 또 다른 뭐가 나오겠지.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어쨌든 간에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써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fx를 이렇게 나누면 뭐 몫이 있겠죠. 얘는 달라서 그냥 기호만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올까요?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 2차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첫 번째 정보 f1이 3이라는 정보죠. 그렇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답니다. 만약에. 근데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풀려요,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혹시라도 얘가 인수분해 되나 봤더니 인수분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한다 한들 이 나머지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계산식입니다. 왜냐면 우리 연립 방정식을 공부할 때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y는 3입니다. x, y에 들어갈 값은 무엇일까요? 무슨 많죠? 정말 많죠. 이해할 때 배우잖아요. 연립 방정식 할 때.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1, 2, 2, 1. 해가 줄어들죠. 그렇죠? 수학에서는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는 식 또는 조건의 개수하고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식은
미지수가 두 개 있었잖아요. 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걸로 풀 수 없어서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지수는 세 개인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강구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짜증도 들지 마. 어차피 다 같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두 번 돌면 조금 알아듣습니다. 세 번 돌면 그때 좀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미래에 6개월 뒤, 7, 8, 9개월 뒤에 너희들은 풀고 있을 테니까 뭐 지금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 왜냐면 이 공통수학 1이라는 이 책에서 전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전반부 통틀어서 2차 부등식 가기 전까지 7개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내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다 같이 모르니까. 혹시 알 것 같다 그러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왜? 급이 다른 거야. 그러면 스스로를 칭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시작해 볼게요. 정신 차려라 얘들아. 밥 먹고 와서 뭐 먹었어? 우주야? 배부르겠다. 그치? 배도 부르고 잠도 슬슬 쏟아지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저는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이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양변을 나눌 거예요.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저 2차식으로 양변을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변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제가 이 아이를 양변을 나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써볼게요. 요 fx를 이걸로 나누면 요거 똑같이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맞죠? 왜냐면 fx를 이걸로 나누는 게 요 식이잖아. 여기다 똑같이 그냥 써버릴게요.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q 프라임의 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걸로 나눌 거예요.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네들에서 얘는 사라지죠. 그러면서 x-1 q 프라임의 x 이렇게만 남습니다. 얘는 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럼 얘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나눠지겠지.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몫이 뭐가 돼요? A가 되죠. 다시 맞죠? 이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나눈 값과 몫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겠지.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이 나와야 돼? 나머지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1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그 1차식을 이렇게 쓸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저를 보세요. 이쪽은 몫입니다. 그렇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여 있죠. 그럼 여기서 좌우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 서로 같은 부분은 어디밖에 안 남겠어? 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남아있는 부분, 짜투리 부분. 자, 원래 저는 여기를 그냥 1차식이라고 쓸 예정이었는데 저쪽을 봤더니 짜투리 부분이 남아있죠. 그렇죠. 묶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죠. 이게 뭐야? 뭐라고 써있어요? 2x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묶이지 못한 얘는 누가 봐도 2차 이상이에요. 얘도 2차죠. 여기도 보면 2차에다가 곱했으니까 2차 이상, 3차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벗어난 아이가 얘밖에 없죠. 1차 항. 이쪽에 이 나머지 몇 차씩이라는 거 알아요? 2차로 나눴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여기 1차씩 나올 거 아니에요. 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씩인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1차씩이라고 쓸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쓸까 우진아 고민하다가 여기를 봤더니 얘가 항등식이라는 게 생각이 난 거야. 항등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부분이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묶이지 못한 부분이 얘밖에 없잖아. 근데 이쪽에서도 얘도 뭐야? 묶이지 못한 부분이지. 그럼 얘랑 얘는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을 거 아니야. 뭐?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쵸? 잘 생각해.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죠? 자, 얘가 이렇게 바뀐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 미지수 몇 개 있었어요? 3개. 여기 미지수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럼 우리는 얘를 대입하면 그냥 사라지겠죠? 1 있으니까. 자, 이쪽 이거랑 fx랑 똑같은 녀석이야. 그쵸?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 된대요? 3 된다고 하고 있죠? 3은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했더니 얼마? 3a. 1 대입하면 얼마? 3이죠. 그러면 a 값은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야. 따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2차 식이라는 전제는 2차 이하의 식이라는 전제인 거야. 그러니까 a가 0이면 이건 사라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야? 이하의 나머지도 2x 플러스 1로 공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건 참 재미없으니까 숫자를 너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4로 바꿔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요 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가 4가 돼요.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a 자리를 우리가 3분의 1로 대체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전개하면 rx는 3분의 1의 x의 제곱 3분의 1, 2, 3분의 7의 x 그리고 3분의 1 이거 그래서 3분의 4라는 2차식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면 얘를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 Rx라는 녀석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요 아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강제로 얘를 추출해낼 거예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몇 차식이? 1차식이 나올 거예요. 뭐 계산 안 해요. 1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몫이 a였으니까 검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건 문제 없죠? 좀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이제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럼 얘를 묶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겠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플러스 a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밖에 누구 남아? 1차식 남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 1차식은 누구일까? 똑같은 fx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fx죠? 이걸로 묶인 거 맞죠? 우리 이게 Q'X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죠? 그쵸?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죠? 근데 얘들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죠?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얘가 얘랑 어떤 놈일까? 같은 놈이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얘 이제 뭐 남았어? 2x 플러스 1 남았죠? 여기 뭐 남았어? 1차식 남았죠? 그럼 1차식이 뭔 거야? 2x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이 rx라는 이 나머지는 얘는 이런 형태의 검산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 그리고 얘는 항등식이야. 검산식이니까. 그런데 이 1차식의 존재를 몰랐어. 그런데 1차식 존재 이제 어떻게 됐어? 알았죠? 그럼 여기 대신에 얘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는 이 형태인 거야. 근데 1차식이 이렇게 돼 있네. 따라서 얘는 a 그냥 앞에 쓴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식에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바꿨다고요. 요걸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F2잖아. 얘가 얼마야? 6이잖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쫙 사라져요. 1 대입했으니까 얘네가 3a 1 대입했으니까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아, 플러스 1 3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예요?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죠? 따라서 rx에서 a 값은 뭐였어? 1이었어. 그래서 rx를 구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R2의 값을 구하라. 2 대입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게 이음과 R에서 나올 수 있는 요 단원에서의 지금까지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지금 좀 감이 왔다 싶으신 분들은 장담컨대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1등급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요. 예전 기준으로도 알아 이음에서 1등이 나와요. 4%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노력만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 본인은 알 거야. 친구들 분위기 때문에 내색은 못하지만 본인은 알 거야.
아시는 분들은,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칭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그 방법은 약간 애들용 방법이라서 너희들처럼 머리 큰 애들은 어울리지 않아. 제가 그걸 쓰거든요. 채 아시죠? 채. 그 물건들 가지고 오면은 채로 거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방법을 쓰는데 최후의 방법인데 그건 애들용이라서 중학교 막 1학년들 있잖아. 선행 이빠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한 풀이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맞지는 않고요. 유치할 거라서.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본인 스스로를 겁나 칭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연달아 제가 몇 개를 풀 거예요. 조금 감이 오셨으면 그 연달아 푸는 과정 중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다 하시는 분 이런 거 손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될 테니까 그냥 일단 저는 쭉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신 분들은 자기 보기련히 하세요. 아니면 영상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그냥 지금은 그런 거니까. 대충 제 눈에 눈빛과 고개가 긍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드리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해볼게요. 자, 대표일지 4번에 2번입니다. 쳐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똑같이 쓸게요. 첫 번째, fx를 얼마로 2로 나눈 나머지는 13이래요. 이건 조건이에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3이 나온다는 조건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fx를 x 플러스 2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qx 플러스 13 하나, fx는 제곱 x 3x 플러스 1 하나, 마지막 구성을 잘 보세요. 얘랑 얘가 합쳐집니다. 몫은 관심 없어요. 나머지 2차식인데 저는 이 나머지를 요거 그대로 들고 올 거예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끝입니다. 그럼 이제 대입할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 3의 제곱이니까 9의 2,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 5, 이 값이 얼마래요? 13이랍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나오고요. 자, 요 식이 rx입니다. rx는 a의 값이 2였으니까 정리 그냥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정리를 해야 되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요거 만나서 마이너스 x, 2하고 1 만나서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이는 이거에 다예요. 왜?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 안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할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때 이해하시고, 자,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은 영상이 끊겼지? 계속 되고 있네? 끊긴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뿡 소리 들렸는데. 자, 가볼게요. 첫 번째 1차식은 조건입니다. 얘는 순삭의 조건이에요. 실제로 얘가 메인식입니다. 2차식으로 나눈 식, 이 녀석이 메인이에요. 자, 3차식의 패턴은 반드시 이러합니다. 반드시
여기 1차, 2차 무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팅된 식에서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항으로 묶기 위해서 이미 묶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몫은 상수항 아까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흡사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나중에 외우죠. 어떻게 외우냐면 2차식의 형태를 그대로 땡겨오는데 몫만 상수항으로 바꾸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풀이는 이렇게라도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형되면 절대 못 풀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 하나짜리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갈게요. 자, fx가 x 플러스 3으로 나눴어요. 이때 나머지가 6이랍니다. 다시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어요. 몫은 다르겠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3이랍니다. fx를 이번에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거 두 개 합쳐서 가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얘는 무조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나옵니다. 왜? 이게 3차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2차가 되는 게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예요. 다시 마지막 설명입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 녀석들을 x 플러스 1의 제곱 나눈다기보다는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2차식이니까 요게 몫이 되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얘가 몫이 되는데 얘를 그냥 앞에 써준 것 뿐이에요. 보기 좋으라고. 그리고 생각해봐. 얘는 애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묶으면 끝나는 거야. 얘를 앞으로 뺀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3 q 2'x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잘 봐. 분명히 이 fx라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반드시 x 마이너스 3이라는 나머지가 발생을 해야 돼. 무조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x 마이너스 1이라는 나머지가 발생을 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요거 잘 보면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발생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 믿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누가? 이 x-3이라는 나머지가 무조건 발생을 해야 돼. 근데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가 이게 나머지의 자리잖아. 근데 이 나머지가 반드시 어떤 형태여야 돼? x-3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설명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쓸 때부터 이 3형 다 끊고 쓸 때부터 그냥 바로 요 자리를 이렇게 써버리겠다.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은 구조다. x 플러스 1의 제곱도 그대로 있고요. 목 대신에 a 값 써주고요. 나머지 그냥 그대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자리를 처음부터 요 2차식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a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식이 다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3. 이 값은 지금 얼마라고? 6이라고 돼 있고요. 자, 마이너스 3 되면 날라가죠. 마이너스 3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마 3 마 3 마 6.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3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3x의 제곱 플러스 2, 3, 6, 7 x 3, 마삼 날라갔네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진짜 칭찬하시면 됩니다. 정말 칭찬하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열심히 조신 분들은 안타까운 거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90%는 그렇습니다. 나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이해가 된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것들이 몇 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나눈다는 개념과 묶는다는 개념이 중학교에서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나눈다, 묶는다, 짜집기라는 이 개념이 중학교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짜집기라는 이 짜깁기라는 게 이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게 계속 사용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식의 풀이가. 근데 이게 한번 쫙 돌면 나름 익숙해집니다. 계속 그걸 쓸 거거든요.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 다시 들으면 그때는 또 왜냐면 이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해가 되지?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요거 해볼게요. 4번입니다. 자, 상식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고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입니다.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무조건 두 개 합쳐진다고 했어요. 합쳐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몫은 무조건 A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단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상태로 풀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거 그냥 땡겨오면 돼요. 몫만 A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F1 이게 얼마니까? 4죠. 1 대입하면 날아가요. 쫙 날아갑니다. 1 대입했으니까 1 대입했으니까 2A가 되겠죠. 1 대입했어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1, A의 값은 1. 그럼 이게 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전개하라고 했네요. 굳이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1. A의 값은 1이고요. B의 값은 4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 제가 연달아서 세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 되면 패턴이 유사하네, 지극히 똑같네는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풀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는 안 되더라도 풀 수는 있어야죠. 형태가 다 똑같죠? 1차 줍니다. 값 줄 거예요. 2차 줍니다. 그리고 그 1차와 2차를 결합시킵니다. A를 주고 B를 준 다음에 A하고 B를 결합된 형태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두 번째 들어갔던 식, 이 검산식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 몫을 무조건 A로 바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어졌던 이 식을 대입해서
어차피 이거 0 되는 값 여기 반드시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몫이 어떤 형태인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A의 값을 구해서 식을 완성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슬퍼하지 마. 두 번째 돌면 또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이 패턴이라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패턴에 먼저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이해하셔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쌤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에어컨 꺼줄게요. 저는 얘를 바람을 극도로 낮추죠. 왜? 피부가 좋아서 자랑하고 있는 거야? 너무 졸려. 너무 졸려가지고 졸리지? 졸려요. 자, 됐죠? 예제 5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고요. 자, 예제 6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를 이제 또 굴릴 타이밍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고 머리 굴리자. 자, 제가 3차식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만 아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방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몫을 나누래요. 감이 안 오면 검산식을 써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이래요. 근데 갑자기 이 몫을 qx를 x-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근데 다짜고짜 얘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기준을 잡으셔야 되냐면, 자, 항상 어떤 다항식을 fx가 되던 gx가 되던 뭐 qx가 되던 rx가 되던 hx가 되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다항식을 x-a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그냥 FA는 R이다, GA는 R이다, QA는 R이다, RA는 R이다, HA는 R이다 라는 조건식을 그냥 만드시면 돼요. 됐죠?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쭉 써놨어. 첫 번째 식은 괜찮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너무 복잡해졌어. 자, Q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Q4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fx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 뭐 대입하라는 거야? 4 대입하라는 거잖아. 4 대입해 볼게요.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4 대입해보자. 6이죠. x에 뭐 대입해야 돼? 4 대입해야 되죠.
근데 Q사를 이미 알아버렸네. 마일이라고. 그쵸? 그럼 요 자리가 뭘로? 마일로 대체가 되면서 답은 이렇게 처리해요. 자, 물론 이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어떤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이어서 미지수를 처리하자라는 이런 조건식이라는 거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마저 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참아. 두 번째 마저 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fx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에요. 다시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건 야, 그래서 q2가 얼마야? 이거 뭐라는 거거든요. 그쵸? 선생님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나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만 조건식을 쓰고 얘는 분명히 2차로 나눴으니까 검산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거 얼마 대입하는 거야? Q2가 필요한 거지. Q2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식에 X에다 뭐 대입하라는 거야? 2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보자. F2 4, 2, 1 7 Q2 2, 3, 5 근데 Q2의 값이 얼마나 물어봤잖아. 근데 F2의 값을 우리가 알아요. 7이라고. 그쵸? 얘가 7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지호야 여기 어떤 값 들어가면 될까? 7분의 저희 그렇지. 이런 식인 거예요. 됐죠? 자, 쉬었다 봅시다. 피곤한 사람들 자 엎어져.